내 소득에서 생계비를 많이 빼면 뺄수록 월 갚아야 되는 금액은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는 변제율도 낮고 탕감은 더 많이 받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생계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3인 가구, 4인 가구냐에 따라서 인정받는 생계비가 다르잖아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어떻게 생계비가 공제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인 가구는 당연히 나 혼자 살고 있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미성년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 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배우자도 소득 활동을 해요. 채무자도 소득 활동을 해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몇인 가구로 판단될까요? 개인회생에서 3인 가구가 3인 아닐까요? 채무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 이러면 3명이 사니까 3인 가구이기는 한데 어쨌든 배우자도 돈을 버니까 배우자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넣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미성년 자녀를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것이냐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것이냐 요 쟁점은 남아있겠죠. 근데 이제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소득 격차가 30% 이상 벌어지면 많이 버는 쪽이 이제 전부 부양하고 적게 버는 쪽은 이제 부양하지 않는 걸로 이제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씀드렸고 소득 격차가 30% 이내다라고 하면 공동 부양으로 봐서 0.5인, 0.5인 이렇게 이제 나눠 갖는 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는 200만 원을 버는데 채무자의 배우자가 한 140 미만으로 번다라고 가정을 하면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미성년 자녀를 전부 넣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2인 생계비가 공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채무자의 배우자가 한 300~400만 원을 벌어요. 이러면 채무자의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미성년 자녀가 들어가는 거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1인 본인에 대한 생계비만 공제받는 게 될 겁니다. 요거하고 동일한 이슈가 또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부양 의무도 똑같죠. 내 부모님 연세가 많고 소득도 없으셔서 내가 용돈도 보내드리고 하니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님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네. 넣어가지고 네. 최저 생계비를 많이 받고자 할 것 같은데 또 네. 법원에서는 까다롭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부부의 케이스에서 미성년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것이냐는 결국에 소득 관련한 걸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의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노부모님에 대한 공동 부양 의무도 있겠죠. 채무자의 형제 자매가 있으면 형제 자매들이 뭐 한 4명 있어요. 그러면 4명이 공동으로 부양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우리 사회 통념상의 상식인데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가 부모님을 홀로 부양하겠다라는 거는 뭔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면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4분의 1씩으로 나눠서 보되 채무자가 실제로 동거하면서 부양을 하고 있는지 과거에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린 적이 있는지 다른 형제자매들은 부모님을 왜 부양할 수가 없는지 이런 내역들까지 다 보면서 엄격하게 바라봐요. 요 기준에 따라서 노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 이력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느냐. 배우자가 돈을 안 벌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살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넣어주는 게 맞겠죠. 배우자가 젊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일을 안 해요. 그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지가 얼만큼 됐는지 그 이유가 뭔지 좀 꼼꼼하게 보지 않을까. 맞습니다. 정확하시네. 경험이 누적되셔가지고 잘 아시네요. 배우자가 단순히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요 사유만으로 인정해주는 건 아닌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생계비 검토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고 거기서 기준이 있어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채무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1.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 두 번째,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젊고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은 이런 기준을 제시를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인천의 사건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녀들이 아팠어요.
아프고 채무자의 배우자님도 간경화 뭐 이런 게 간 쪽이 안 좋으셔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로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이제 저희가 넣었거든요. 인정해줬을 것 같으세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안 해주는 게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인정해주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 사무실 회생위원회 전화 와가지고 간 좋은 사람이 어딨냐고, 누구나 지방간이나 뭐 이런 거 간경화 같은 거는 다 있는 거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정 안 해주려고. 그것도 제가 이제 줄줄줄줄 이제 의견서를 써가지고 판사님 딴에서는 그냥 인정이 되어서 개시결정까지 나기는 했는데, 그만큼 이제 지방은 좀 인정해주는 거에 인색해요. 지금도.